자, 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내일이겠지, 토요일 날에 오시면은 이제 프린트를 받게 될 텐데, 그 프린트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되는데, 그 전에 개념 설명을 먼저 할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남은 단원이 크게 대단원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방정식 단원 하나랑 그리고 1차 함수라는 단원 하나가 남았는데, 이제 그쪽 진도가 빨리 나가줘야 학교보단 빨라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나가줘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쌤 혼자 원맨쇼를 하고 있어.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내용을 좀 봅시다. 자, 지금 여기 단원의 내용이 이제 방정식이라는 내용이야. 방정식. 그래서 쌤이 간단하게 개념 정리를 조금 해주고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문제를 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방정식인데 이 방정식을 갖다가 우리가 너무 쉬운 방정식만 푸는 게 아니야. 이게 이런 거는 배웠거든. 여러분들 2x 플러스 1이 0이다 해서 여러분들 x값 구하는 거. 2분의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 1 넘기시고 2 나누시는 거. 그치? 예린이 같은 경우는 계산이 느리면은 써보시면 돼. 일시정지하고서. 자, 이런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혹은 해. 이렇게 읽는 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이런 거 말고 이제 미지수가 몇 개짜리인 게 나오는 거냐면 미지수가 두 개인 방정식에 대해서 배울 거야. 방정식에 대해서 배울 거야. 미지수가 두 개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y가 3이다.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본다고 쳐봅시다. 이런 걸 갖다가 본다고 치시면 얘는 마찬가지로 x라는 것도 있고 y라는 것도 있고 미지수가 두 개거든. 그럼 이 미지수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구해야, 값을 알아야 요 방정식의 해를 푼다는 건데, 자, 다시 요 놈을 갖다가 푸시오라는 것은 x값도 구하시고 그리고 y값도 구하여라 이런 소리거든. 여기까지 되겠지. x값과 y값을 구하세요라는 소리인데 이게 x값과 y값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말이 너무 많아요. 이게 x값, y값이 엄청나게 많거든. 왜냐면 x값 예를 들어 봐봐. x값. 예를 들어서 쌤이 x값을 0이라 그런다면 x값 0이면 y값이 3이 되어주면은 성립하거든. 그러니까 해가 될 거거든. 그치? x값, y값. 해가 될 거거든. 그리고 반대로 x값이 1이 되게 되신다면 y값은 1이면 돼요. x가 1 넣어주면은 2고 여기가 1이니까 2 더하기 1에서 3 나오는 거지. 그치? 또한 여기 x값이 2일 수도 있어. 그치? x값이 2면은 여기 4잖아요. 그쵸? 그럼 y가 얼마 되면 돼? 마이너스 1이 되면 되는 거거든. 또 x값이 3이 되면은 또 y값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3 넣어주니까 6이 되고요. 근데 3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3을 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되게 많은 숫자를 쓸 수 있어. x값이 막 커질 때마다 y값은 막 작아지게끔 이렇게 하나씩 만들 수 있거든. 근데 또한 이런 것도 괜찮지. x값이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어. x값이 무조건 커질 필요는 없다는 소리야. x값이 마이너스 1로 작아지더라도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2라는 값이 나오고 마이너스 2에다가 y를 더해서 3이 되고 싶은 거니까 우리는 5라고 이렇게 해서 무궁무진하게 해를 엄청나게 많이 쓸 수가 있어요. 그쵸? 이렇게 되면 해가 무수히 많게 되는 거지. 해가 무수히 많다. 그치? 근데 이것만 지금 보고 싶은 게 아니야. 이제 문제에서 쌤이 요 방정식에 대해서 특별한 말을 줘요. 봐봐요. 2x 플러스 y가 3이다 라는 거에서 요 놈의 해 x, y를 구하시오 이렇게 됐다고 쳐보자.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돼요. 단 x랑 y는 자연수다. 이런 말을 준다고 쳐보자. 그러면 아까 여기 구했던 방정식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봐봐요. 여러 개들이 나왔는데 얘 같은 경우는 해가 될 리가 없어요. 맞죠? 요 놈의 x, y 값이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얘는 해가 될 수가 없어. 왜냐면 x가 0이기 때문에 0은 자연수가 아니거든. 그치?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마이너스 1 있는 거 음수잖아. 그치? 얘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해가 될 수가 없고요. 얘도 해가 될 수가 없고 해가 될 수도 없고 요 밑에 것들도 해가 계속 될 수가 없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해가 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는 거니? x가 1, y가 1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놈에서 해를 구하게 되신다면 요 놈의 해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면 돼. x는 1, y는 1이다. 이렇게 해서도 괜찮고 혹은 그냥 1, 1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아시겠죠? 쏘리.
자, 1,1 이렇게 작성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렇게 그냥 2x 플러스 y가 3입니다를 푸시오라는 것만 나온 거랑 이렇게 어떠한 단서, x, y에 대한 어떠한 단서가 주어지는 거랑은 되게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꼭 구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해가 꼭 하나라는 생각을 할 필요는 없어. 얘처럼 해가 하나일 수도 있지만 얘처럼 해가 여러 개가 등장할 수도 있고 엄청나게 많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해가 한 4개 정도가 될 수도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해가 몇 개인지에 대해서는 문제마다 다른 거니까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서 확인해주면 되더라라는 겁니다. 괜찮겠죠? 그리고 예제 문제들은 좀 이따 풀어줄 테니까 그리고서 우리가 이제 볼 내용이 뭐가 되냐면 연립이야. 연립 1차 방정식. 연립 1차 방정식. 자, 연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연립이라는 것은 이제 식이 한 개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2개 이상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2개 이상에 대해서 근을 구하는 거거든. 근데 식이 2개 이상이니까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이 있다고 친다면 그 두 식에서의 각각의 해가 있을 텐데 그 해를 갖다가 우리가 뭘 해줘야 되냐면 연립. 공통인 거를 찾아주세요라는 의미가 연립 방정식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뒤에 1차라고 써져 있는 것처럼 이게 지금 1차식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걸 뜻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식이 2개 이상이 등장하고 우리는 그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의 해를 구해서 겹쳐지는 것, 둘 다 만족하는 걸 찾는 게 연립 1차 방정식이라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쌤이 간단한 예제를 한번 가져와 봤어. x 플러스 y라는 게 6이라고 치시고요. 그 다음 3x 플러스 y가 얘가 14라고 쳐볼게. 그리고 연립이라고 하면 이렇게 괄호를 치기도 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위에 것과 아래 것을 둘 다 만족해야 되는 x 값과 y 값을 찾아줘야 돼요. 자, 요 놈을 푸시오라 그랬는데 푸시오라고 했는데 문제에서 x랑 y가 자연수라고 했다고도 나왔다고 해보자. 됐어? x, y가 자연수래요. 그래서 우리가 숫자를 한 번씩 천천히 찾아볼 거야. 자, 이거는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한번 보자. 자, 쌤은 요 위의 식과 아래 식 중에서 뭐부터 보게 될 거냐면은 아래 식 거부터 한번 쳐다볼게요. 아래식. 자, 그래서 3x 플러스 y가 14인 x 값과 y 값을 갖다가 한번 찾아볼 거야. 자연수가 되셔야 돼, 자연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를 넣어봅시다. 자, x에다가 숫자를 넣을지 y에다가 숫자를 넣을지를 생각을 먼저 해볼 텐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팁이야, 팁. y에다가 먼저 넣지 마시고요. x에다가 먼저 넣으세요. 그게 뭔 소리냐면 지금 여기 x라는 놈의 개수는 3이라는 값이고 y라는 놈의 개수는 여기 1이라는 값이거든. 그치? 요 개수가 큰 것부터 넣어보는 거야. 뭐부터? 큰 것부터. 그러니까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이니까 3부터 넣어주시면 돼요. 아셨죠? 선생님이 하나만 더 쓸게. 만약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y가 14라는 말이 나왔어. 그러면 여기 개수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 개수가 1이잖아요. 그럼 큰 거라고 한다면 숫자가 큰 건 1인데 쌤이 지금 말하는 큰 거는 진짜 그 숫자 자체 크기 있잖아. 3. 마이너스 3. 물론 마이너스 3은 원래 좀 작은 숫자긴 하지만 그냥 1이랑 3만 비교해 주자고.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게. 개수의 절대값이 큰 것부터 쓰시는 거야. 됐어? 개수의 절대값이 큰 것부터 숫자를 대입하자라는 의미라고요. 개수의 절대값이 큰 거. 자, 그러니까 여기다 넣어볼 거예요. 우리 자연수니까 x에다 넣어볼 수 있는 숫자는 1부터겠다. 그쵸? 1을 넣어주시면은 3 더하기 y가 14니까 여기 11 되셔야 돼요. 얘가 2가 되시면 6 더하기 y가 14니까 8이 되실 거고요. 얘가 3이 되시면 9 더하기 y가 14니까 5가 될 거고 얘가 4가 되시면 12 더하기 y가 14니까 2가 될 거야. 그리고 여기다가 5를 넣어주시게 되면 15 더하기 y가 14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볼 필요가 없겠지. 왜냐면은 x랑 y라는 값이 자연수만 되라 그랬으니까 이런 것들은 배제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할 수 있는 해는 총 이렇게 몇 개가 나오더라? 4개가 나오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을 쓰신다면 우리 이렇게 쓰시면 돼. x가 1, y가 11, x가 2, y가 8, x가 3,
y가 5, x가 4, y가 2 이렇게 써도 괜찮고 이렇게 하면은 손목이 너무 아프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1, 11 그리고 또 콤마에다가 2, 8 또 3, 5 그리고 또 4, 2 이런 식으로 써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되겠어요? 그러니까 위에 것처럼 쓰든 밑에 것처럼 쓰든 상관이 없어. 쓸 때 x접 x값, y값 순서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되겠어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해가 총 몇 개가 되냐면 4개가 되는데 이게 지금 x랑 y가 하나씩 쌍을 이루고 있잖아. 쌍쌍. 그치? 쌍으로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얘를 4개라고 하진 않고 4쌍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되겠죠? 될 것 같아요. 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조금 풀면 되는 거니까 문제는 좀만 이따 풀까? 개념 설명 한번 쭉 하고 이렇게 보면 되시고요. 두 번째로 볼 게 이제 이렇게 나와요. 본격적인 연립 1차 방정식인데 이게 지금 얘처럼 자연수라는 말이 있으면 이렇게 숫자를 몇 개 이렇게 넣어봐가지고 값을 계산할 수 있는데 이제 더 이상 x, y가 자연수다 이런 말들이 등장하지 않게 될 거야. 그러니까 아무런 숫자를 다 넣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뭐 5분의 3이 갑자기 x값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마이너스 7분의 2 같은 숫자가 될 수도 있는 거겠지. 그랬을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연립 1차 방정식의 일반적 풀이법에 대해서 볼 겁니다. 일반적 풀이법에 대해서 볼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대입법이라는 게 있어요. 대입법이라는 게 있어요. 먼저 이 용어가 중요하니까 이 용어에 대한 설명을 쌤이 간단하게 조금 해주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따 문제풀이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 자, 대입법이라는 게 있어. 이 대입법은 어떤 것을 갖다가 대입법이라고 하냐면 자, 주어진 식의 한 문자를 다른 문자로 바꾸어서 나머지 식에 대입하는 것.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대입법이라 그래요. 주어진 식의 한 문자를, 그러니까 얘들아 지금 연립이니까 식이 최소 몇 개라고? 2개 이상이 나올 거라고. 그치? 2개 이상이 나올 거니까 하나의 식을 선택해서 그 하나의 식에서 한 문자를, 이제 문자가 2개 이상 있을 거야. x, y처럼. 거기서 하나의 문자를 다른 문자의 식으로 바꾸어서 나머지 식에다가 대입을 하시는 거야. 됐죠? 그랬을 때 이 방법의 가장 큰 이점은 뭐냐면 문자가 줄어들어요. 문자의 개수가 줄어든다라는 게 핵심이야. 문자의 개수가 줄어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문자가 2개여서 우리가 못 푸는 건데 문자를 2개가 아니라 하나로 바꿀 수 있다면, 얘처럼 하나로 바꿀 수 있다면 그냥 값을 구할 수 있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대입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대입법에 대한 문제를 쌤이 하나만 좀 간략하게 볼게. 이걸로 볼까요? 3x 플러스 2y라는 게 1이고 그리고 2x 빼기 y 요게 3이라고 해보자. 자, 요놈의 값을 푸시오라 그랬어요. 자, 그래주면 우리 풀어봅시다. 솔루션. 자, 문자를 식 중에서 이제 하나를 선택할 거야. 자, 위에 거 선택할지 밑에 거 선택할지 선택은 여러분들의 자유야. 자유인데 쌤은 이 식을 갖다가 먼저 바꿀게요. 자, 이 식에서 쌤이 y만 냅둬 볼 거예요. 그러니까 y를 오른쪽으로 넘겨서 쓰시고 3을 좌변으로 넘기시면 얘가 2x 빼기 3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겠지. 됐어? 그러니까 이 식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느껴야 될 부분은 y 대신에 2x 빼기 3을 사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라고요. 되겠어요? y 대신에 난 앞으로 2x 빼기 3을 쓸 거다라는 거야.
괜찮겠지? 그래 놓고 우리가 요 식을 요 위에 있는 1번식에다가 대입하시는 거야. 됐어? 그래서 여기서 나온 요 2번식을 갖다가 1번식에 대입합시다. 자, 2번식을 1번에 대입하자. 자, 그럼 대입한 것들을 한번 써봅시다. 대입을 해주시면요. 저 y 대신에 2x 빼기 3을 여기다 넣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3x 그대로 있고 플러스 2배에 y 대신에 여기 있는 2x 빼기 3을 쓰고 y 대신에 쓰고 는 1을 쓰시면 되겠지. 괜찮나? 자, 그래 주시면 식을 계산해 주시면 여기가 4x고 마이너스 6이야. 그러니까 여기 4x인 거랑 얘랑 만나니까 7x가 되실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계산해 주면 마이너스 6이거든. 근데 그 마이너스 6을 우변으로 넘겨주시면 7이 되십니다. 아, 그러니까 x값이 얼마다? 1이 될 거야. 괜찮나? 7x가 7이니까 x값이 1이야. 선생님, 근데 여기 문자 x랑 y 두 개 있으니까 y값도 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y값 안 구하세요? 이제 구할 거야. x값이 1이에요. y값 어떻게 구하지? 라고 했는데 여기 이 식 있지. 그치? 이 식을 보시면 x에다 2배 해주고 3을 빼면 y가 되는구나 라고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요 y값은 2번식에 의하여 x에다 1을 넣어주면 2 빼기 3인 거니까 y값이 마이너스 1이다가 되실 거야. 됐어? 그래서 요 놈의 계산 결과는 x값 1, y값 마이너스 1이라는 게 해로서 발견되십니다. 여기까지 괜찮겠죠? 되겠죠? 이게 이제 대입법이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네. 그 다음 우리가 가감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 가감법에 대한 내용만 또 한번 쳐다봅시다. 자, 가감법. 자, 대입법 얘들아 잠깐 복습을 다시 해보면 아까 쌤이 대입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대입해 주시면 문자의 개수가 줄어든다라 그랬지? 그치?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문제 풀 때도 요 2번식 y는 2x 빼기 3이라는 식을 갖다가 그 식을 갖다가 1번에 대입해 놓고 보니까 요 1번식에 대입한 결과를 보시니까 봐봐. 원래 x랑 y가 두 개 있던 그 1번식이 오로지 x라는 문자 하나로 그러니까 미지수가 x, y 두 개였다가 하나로 개수가 줄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근을 구하기 쉬워진다는 거야. 괜찮겠지? 이거 너무 중요한 거니까 꼭 좀 알아둡시다. 자, 가감법이라고 한다면 요 가감법은 마찬가지야. 우리가 개념을 갖다가 조금 얘기를 좀 해줘보면 이 가감법이라는 것은 연립방정식에 미지수의 개수를 일치시켜서 더하거나 뺀 후 일치시켜서 연립방정식들을 더하거나 뺀 후 문자의 개수를 줄이는 방법이야. 문자의 개수를 줄이는 방법이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핵심은 결국 뭘 줄이는 거냐면 문자의 개수가 2개 이상이 나오는데 그 문자의 개수를 줄이는 게 핵심이라는 거야. 여기서도 문자의 개수를 줄이는 게 핵심이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문자의 개수를 줄이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쌤이 예제를 또 하나 들어보면은 지금 식이 3x 플러스 2y 3x 플러스 2y라는 게 1이 되고요. 그 다음 2x 빼기 y 뭐 3이라고 할게. 이거 뭐 식이 숫자가 이쁘지 안 이쁠지 모르겠다. 자, 요 놈을 갖다가 푸시오라 그랬어요. 쌤은 이번에 가감법이란 걸 이용해서 한번 해볼 겁니다. 똑같은 식을 썼네, 쌤. 그래, 똑같이 생각하자. 자, 할 거야. 자, 이번에는 가감법. 미지수의 개수. 미지수의 개수가 아니라 개수야. 앞에 있는 개수. 그 개수를 일치시켜서 더하거나 뺀 후 문자의 개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쌤이 줄이는 방법을 보여줄 텐데 지금 여기는 x의 개수가 얘는 3이고 얘는 2거든요.
얘는 y의 개수가 2고 얘는 이제 마이너스 1. 그러니까 1이라고 할게 그냥. 아무튼 개수가 다 달라요. 그래서 나는 어떤 거부터 할 거냐면은 첫 번째로 x 개수를 통일 한번 시켜볼게. 일치시켜 볼 거야. 통일이라 그러면 또 이렇게 말이 헷갈리려나? x의 개수를 일치시키자. 일치시키자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를 갖다 쓰면 1번씩, 얘를 갖다가 2번씩이라고 할 건데 x의 개수가 일치되시려면 얘는 3이고 얘는 2니까 이게 서로 소거든?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일치될 거냐면 요 위의 식에다가는 2를 곱해서 6으로 만들고 밑에 식에다가는 3을 곱해서 6을 만드시면 되겠지. 괜찮겠니? 그러니까 숫자를 곱해서 만들자는 소리야. 3, 여기 6으로 만들 거고 얘도 6으로 만들 거니까 1번씩에다간 곱하기 2를 할 거고요. 2번씩에다가는 곱하기 뭘 할 거야? 3을 한 결과를 갖다가 쌤이 오른쪽에다 써보실게요. 그럼 1번씩에다가 2를 곱하시면 여기다 2를 곱하니까 얘가 6x 플러스 4y가 2라는 식이 되고요. 요 두 번째 식에다가는 이제 3을 곱할 거니까 3을 곱해주시면 6x 빼기 3y가 9가 돼요. 괜찮습니까? 아, 그러니까 x 개수가 일치가 됐구나. 그럼 일치시킨 다음에 더하거나 빼서 문자의 개수를 줄일 거다라고 했으니까 자, 이 두 개의 식을 여러분들 어떻게 해줘야 문자 개수가 줄어들겠어? 뭐 대답을 했나? x를 죽이려고 하는 거니까 이 x 죽이기 너무 쉽잖아. 그치? 그러니까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뭐 해주면 될까요? 빼기를 해주시면 그치? 빼기를 해주시면 6x 빼기 6x니까 x가 사라져요. 문자가 개수가 줄어든다고. 그러니까 여기 4y 빼기 마이너스 3y를 하는 거니까 요 놈의 결과가 7y가 될 거고 이렇게 빼주니까 마이너스 7이 되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y 값이 얼마가 돼?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y 값이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 x 값도 구해야 될 텐데 그 x 값을 어떻게 구할까라고 한다면 우리 어차피 여기서 구한 게 지금 y 값이 마이너스 1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y 값도 우리 얼마라고 볼 수 있는 거야? 마이너스 1이라 볼 수 있는 거고 여기 y 값도 얼마라고 볼 수 있는 거? 마이너스 1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식에다가 숫자 대입하시면 돼. 위아래 거 아무 데다가나 그냥 마이너스 1, 우리가 구한 y값 마이너스 1 대입해서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난 밑에 게 더 쉬워 보여서 밑에 거에다 할게.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1로 되지. 1. 그치? 1이야. 1이니까 그 1을 넘겨주면 3 빼기 1이 돼서 2가 될 거야. 그러니까 2x가 2라는 것 괜찮겠니? 괜찮겠지? 그래서 여기서 x 값이 얼마가 되더라? 1이라는 값이 되더라. 됐어? 그래서 쌤이 여기 요약해주면 요 결과를 1번 or 2번 또는이겠지. 둘 다 넣을 필요 없어 굳이. 1번 또는 2번에 대입하자라는 거예요. 대입하여 x 값을 구하자라는 겁니다. 전혀 어렵지 않겠죠? 전혀 어렵지 않을 거야. 알겠죠? 네, 요 내용을 갖다가 꼭 좀 잘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됐지? 자, 일단은 시간이 오케이. 자, 나누기는 합시다. 복잡한 연립일체 방정식이 나왔다고 쳐볼게. 이 복잡한 게 뭐냐면 얘들아 이거는 우리 뭐 앞에서도 이제 봤던 건데 이제 복잡하다라는 의미가 참 되게 애매하지. 뭐 개수가 분수거나 소수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혹은 괄호가 굉장히 많은 거지. 괄호가 되게 많은 거야. 이렇게 복잡한 거 이런 걸 이제 중딩에서는 이제 복잡한 식이라고 하는데 사실 분수가 나오면은 분모를 없애주면 되는 거지. 양변에다가 똑같은 숫자를 곱해서 분모가 없어지게끔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소수는 소수 계산이 귀찮으니까 양변에 뭐 10을 곱하던가 100을 곱하던가 1000을 곱해가지고 이제 소수가 없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괄호는 너무 당연해요. 괄호 먼저 분배 법칙을 잘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쌤이 간단한 거만 하나 풀어줄게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방금 말로 설명했으니까 뭐 0.2x 플러스 마이너스 0.3y라는 게 마이너스 0.3이고요. 이번에는 0.03x 플러스 0.02y라는 게 0.15래요. 자, 이것을 만족하는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야, 여기 소수고 소수거든? 나 불편해요. 그래서 여기 양변에다가 어떠한 숫자들을 곱해줄 건데 일단 1번식에다가는 뭘 곱하면 될까? 소수가 다 없어지시려면 10씩 곱해주면 아주 이뻐지지? 그러니까 10을 곱해서 쓸 거예요. 됐습니까? 1번식에다가는 10을 곱해갖고 쓸 거야. 그럼 써볼게요. 식이 어떻게 돼요? 2x 빼기 3y가 마이너스 3이라는 식이 될 거고요. 자, 2번식도 마찬가지로 째려볼까? 2번식 0.03, 0.02, 0.15야. 소수점이 다 2개씩 앞으로 깔려 있어. 그러니까 양변에다가 얼마씩 곱해주면 이뻐? 100을 곱해주면 이쁘겠지. 그치? 100을 곱해주시면 이 주어진 식이 어떻게 되더라? 100을 곱했으니까 3x고요. 100을 곱했으니까 2y고요. 100을 곱했으니까 15가 되실 거야. 되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주면 결국 여기서 풀었던 이런 개수랑 문제랑 크게 다를 게 없어. 자, 대입법으로 풀어볼까? 가간법으로 풀어볼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데 쌤은 여기서 가간법으로 갈게요. 가간법을 갖다가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얘를 갖다가 이제는 3번식이라 그러고 얘를 갖다가 4번식이라고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가간법을 이용할 거면 이 가간법에서는 아까 미지수의 개수를 갖다가 일치시켜서 미지수를 소거하는 거야. 문자의 개수를 줄이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개수를 갖다가 일치시켜 드릴 건데 누구 개수를 일치시킬까? 아까 여기서는 x 개수 일치시켰으니까 이번엔 쌤은 y 개수 일치시켜 볼게요. y의 개수를 일치 한번 시켜볼게요. y의 개수를 갖다가 한번 일치시켜 볼게요. 자, 그럼 여기 3y고 여기 2y니까 똑같이 6으로 바꿔줄 수 있죠. 그러니까 3번식에다가는 곱하기 2를 하실 거고 4번식에다가는 곱하기 3을 하실 거야. 됐죠? 그럼 곱해보시면 여기 3번식에다가 2를 곱하니까 4x 빼기 6y가 마이너스 6이 되실 거고요. 여기 4번식에다가는 3을 곱할 거니까 3을 곱해주시면 9x 플러스 6y가 되고 그것이 45라는 숫자가 좀 커졌네. 그치? 그럼 개수 일치됐어. 자,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더하거나 빼서 문자의 개수를 줄일 거야. 그러니까 여기 y를 없애시려면 얘네는 더해야 되겠어요? 빼야 되겠어요? 얘는 더하셔야겠지. 그래야 y 문자가 사라지잖아. 아까 여기는 6x가 똑같았으니까 빼야만 x가 사라졌지만 여기는 마이너스 6y고 여기 플러스 6y니까 얘네가 사라지시려면 더하시는 게 맞는 거겠지. 그치? 그럼 더해서 계산을 해봅시다. 더해주시니까 여기 남아있는 식은 13x라는 게 될 거고요. 여기 더해주니까 사라지고 여기 더해지면은 마이너스 6 더하기 45인 거니까 얼마가 되겠어? 39라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결과가 x값이 3이라는 게 돼요. 됐죠? 그럼 아까 마찬가지로 x값 하나의 값을 구하셨다면 나머지 식에다가 대입해서 y값을, 나머지 문자의 값을 계산하시면 돼. 자, 요 x값 3이라는 것을 요 3에 대입하든 4에 대입하든 1에 대입하든 2에 대입하든 전혀 상관이 없어. 그렇지? 전혀 상관이 없어. 아무 데나 대입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대입하면 좀 계산이 복잡하니까 3번이나 4번에 넣자. 그래서 나는 3번에 대입해 볼게. x값 3번에 대입하시면 6이에요. 6 빼기 3y가 마이너스 3이 돼야 돼. 6 빼기 3y가 마이너스 3이 되셔야 돼. 나는 y값 구할 거니까 3y를 오른쪽으로 넘기시고 마3을 넘기시면 9가 되시죠. 그러니까 y값이 얼마 돼요? 3이 되셔서 y값도 3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답을 이렇게 쓰시면 끝날 거다라는 겁니다. 됐죠? 네,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됐고 독특한 내용 하나만 더 봅시다.
이렇게 쓸까요? 독특한 꼴의 연립 1차 방정식. 독특한 꼴의 연립 1차 방정식에 대한 내용을 볼 겁니다. 독특한 꼴이에요. 잠깐만. 잠깐만. 그때 어차피 수업 있나? 오케이. 독특한 꼴의 연립 1차 방정식을 갖다가 볼게요. 자, 그게 어떤 꼴이냐면은 이런 꼴이야. 어떠한 식이랑 어떠한 식이랑 어떠한 식이 같다라는 요렇게 이러면 좀 말이 이상해? 뭐 애교 부린 거 아니야? 어떠한 요런 식이 등장하는 거야. 요런 식이 등장하는 거야. 그래서 쌤이 그냥 편의상 여기 있는 요 식을 갖다가 A라는 식이라고 할 거고 요 식을 B라는 식, 요 식을 C라는 식이라고 해볼게. 자, 예를 들어줄게요. 여기다가. 자, 이렇게 등장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것은 반드시 이렇게 푸시던가 이렇게 푸시던가 이렇게 푸셔야 돼요. 이렇게 푸셔야 돼요. 자, 이게 그냥 이 꼴을 외우려고 그러면 너무나도 어렵거든. 꼴을 외우려고 그러면 너무나도 어려우니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봐봐. 이게 A와 B와 C가 지금 다 같으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A랑 B랑 C가 다 같아. 세 개 다 같아야 돼. 그러니까 그 말은 잘 봐봐. 그 말은 A랑 B랑 같아요. A랑 B랑 같아요. 그쵸? 그리고 만약에 A랑 C도 같게 된다면 야, 어차피 A랑 B랑 같고 A랑 C랑 같은데 A가 똑같으니까 당연히 B랑 C랑 같다는 것도 요 두 가지의 연립에서 포함되어 있는 말이 되겠죠. 의미하는 바가 똑같겠지. 그러니까 A랑 B랑 같은데 A랑 C랑 같대. 그러니까 B랑 C랑 같을 거라고. 그러니까 요 말이 될 거라고요. 괜찮죠? 나랑 예린이랑 키가 똑같아. 그리고 나랑 지우랑 키가 똑같아. 그럼 당연히 지우랑 예린이도 키가 똑같겠지. 물론 실제는 그렇지 않지만 그러니까 그런 논리라고 봐주면 돼요. 됐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A랑 B랑 같다, A랑 C랑 같다. 그러면 B랑 C랑 같은 게 포함되더라.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A랑 B랑 같은데 B랑 C랑 같으래요. 그럼 B가 똑같은 거니까 결국 A랑 C랑 같다는 것도 포함이 되겠죠. 그쵸? 얘도 마찬가지 A랑 C 같고요. B랑 C랑 같은데 C가 똑같은 거니까 결국 A랑 B도 같다라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식의 꼴이 등장을 하셨을 때 이 세 개를 다 쓸 필요 없이 그냥 요 세 개의 문자 중에서 두 개씩만 표 이렇게 두 번씩 뽑아주면 돼요. 두 개씩만 표 두 번 뽑아주면 된다고요. 됐어요? 이렇게 먹던가 이렇게 하던가 이렇게 하던가 니네 마음대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쌤이 이거에 대해서 간단한 문제를 먼저 보시면 이런 걸 가져오셨어요. 자, 4x 빼기 3y가 3x 빼기 4y 그게 7이래요. 이런 것을 갖다가 푼다고 쳐보자. 그러면은 얘가 쌤이 편하게 얘를 갖다가 A, 얘를 갖다가 B, 얘를 갖다가 C 이렇게 해도 괜찮겠죠? 됐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편한 거 쓰시면 돼. 아무거나 A, B, C 중에서 두 개씩을 두 번 뽑으면 된다고요. 그렇죠? 두 개씩 뽑은 거 하나, 두 개씩 뽑은 거 하나 해서 연립하시면 되는 거야. 자, 뭐뭐 해볼까? 쌤은 A, B 먼저 해볼게요. 그러니까 4x 빼기 3y는 3x 빼기 4y라는 식 하나 써볼 거고요. 그 다음 뭐 할까? 아무거나 쓰자. 근데 이제 C를 하나 써야겠지? 그러니까 나는 BC 쓸게요. 그러니까 여기가 3x 빼기 4y가 7이라는 거 이렇게 한 번씩 써보면 될 거라고요. 됐어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풀어봅시다. 얘를 갖다 풀어보시면 자, 위의 식부터 차근차근 가자. 위의 식에서는 얘들아 x, x, y, y 개수를 조금 더 정리할 게 있으니까 3x를 넘겨주면 x만 남을 거고요. 요 마이너스 3y를 넘겨주면은 그게 얼마야? 마이너스 y 이렇게 되시겠지. 그리고 밑의 식은 더 이상 계산할 수 있는 게 없어. 그치?
요런 식이 나와요. 그래 놓고 보니까 이거 미지수 두 개, 미지수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이구나. 연립 1차 방정식이구나. 그럼 아까 우리가 일반적인 풀이법으로 내가 두 가지를 알려줬는데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대입법, 그리고 두 번째가 가감법이라는 거였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 두 가지 중에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쓰시면 돼요. 아까 우리 가감법들을 쌤이 좀 많이 보여줬으니까 이번엔 대입법을 좀 보여줘 볼까? 자, 대입법 써볼게요. 대입법. x가 마이너스 y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x 대신에 뭘 쓸 수 있는 거야? x 대신에 마이너스 y를 갖다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 식을 갖다가 여기다 넣어서 계산을 해보자. 자, x 대신에 뭘 쓸 거라고요? 마이너스 y요. 그러니까 3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y 이렇게 넣어주고 마이너스 4y가 7이다 쓰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3y고 얘 마이너스 4y야. 그러니까 이놈의 결과가 마이너스 7y가 되면서 그게 7 괜찮겠니? 그러니까 y 값이 마이너스 1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y 값이 마이너스 1이에요. y 값 마이너스 1이니까 x 값은 여러분들 위의 식이나 밑의 식 아무 데나 대입해서 구하시면 된다고요. 자, y 값 마이너스 1이야. y 값 마이너스 1이니까 그 앞에 마이너스까지 있으면 플러스 1로 바뀌시겠죠? 그러니까 x값 얼마다? 플러스 1이다 해서 이렇게 쓰셔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됐어요? 됐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특별한 꼴의 방정식에 대해서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고 원래 조금 더 봐야 될 내용이 있기는 하거든. 근데 그 내용을 조금 보기가 애매하네. 내가 그래도 약속을 했잖아. 최대한 빨리 끝내보겠다고. 어차피 예제 문제들도 풀어줘야 되는 거니까 그 내용은 조금만 이따가 잘라서 하도록 해봅시다. 네, 일단은 첫 번째 잠깐 끝. 자, 두 번째 개념에 대해서 잠깐 볼 건데, 개념을 보기에 앞서서 먼저, 미안해. 문제풀이를 할 건데, 문제풀이 앞서서 먼저 개념 하나만 딱 마무리 짓고서 문제를 조금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기서 해가, 우리가 지금 연립 1차 방정식을 풀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해가 무수히 많은 해가 무수히 많은 연립 1차 방정식이라는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해가 존재하지 않는 연립 1차 방정식 내용도 있어요. 쌤이 이 내용을 싸잡아서 이렇게 얘기할 거야. 특수, 개특수. 특수. 여러분들처럼 특수지. 여러분 특수한 거. 그치? 특수한 거. 특수한 건데요. 자, 이런 게 뭐냐면요. 일단 첫 번째. 해가 무수히 많아요. 자,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는 뭐가 되는 거냐면, 봐봐. 여러분들 연립방정식이니까 기본적으로 식 나오고 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쌤, 왜 오른쪽이 계속 0이죠? 라고 한다면 다 이렇게 넘겨보시면 되겠지. 다 넘겨보시면 될 거예요. 넘겼을 때 봐봐. 얘를 1번식이라 그러고 얘를 2번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먼저 해주는 게 일단은 좋거든요. 아직 개념이 좀 배운 것들이 좀 부족해서. 첫 번째 식이랑 두 번째 식이 있는데 1번식이나 2번식에다가 적절한 수를 곱하게 되면 1번식과 2번이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를 뜻해요.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를 뜻해요. 여기서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은 x의 개수, y의 개수, 그리고 숫자
상수가 모두 다 각각 일치하게 되는 거야. 각각 일치하게 되는 거야. 그게 이제 어떤 식이 되냐면 뭐 3x 플러스 y가 5고요. 여기서 막 9x 아니다 이렇게 쓸까요?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3y가 미안해. 마이너스 2y가 아이씨 분필 왜 이래. 그 마이너스 10 요런 식을 갖다가 얘기하거든. 봐봐. 자, 이 식이 두 개의 연립 1차 방정식을 보시면 자, 위에 거 아래 거 나왔는데 쌤 여기 0,0이어야 되잖아요. 다 넘겨. 그럼 여기 있는 3x 플러스 y에다가 빼기 5라는 게 되겠죠? 그게 0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6x에다가 마이너스 2y 플러스 10이라는 게 0이 돼요. 그래서 쌤이 요 식을 갖다가 1번, 요 식을 갖다가 2번이라 하였을 때 내가 1번식에다가 2를 곱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1번식에다가 곱하기 2를 갖다 해주시게 되면 요 식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2를 곱할까요? 마이너스 2를 갖다가 곱하시게 되면 보일란가? 마이너스 2를 갖다 곱하시게 되면 요 1번식이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y 플러스 10은 0이라는 식으로 바뀌거든요. 그쵸? 이렇게 해서 봐봐. 봤더니 1번식이 이렇게 바뀌었고 2번식이 얘예요. 근데 이 두 개가 지금 어때? 완전히 일치하는 거 보이니? x의 개수 마이너스 6, x의 개수 마이너스 6, y의 개수 마이너스 2, y의 개수 마이너스 2. 상수항 10, 상수항 10. 완전히 일치하지. 이러한 경우를 갖다가 우리가 해가 어떻게 된다? 무수히 많다라 그래요. 그래서 요 방정식을, 요 연립 1차 방정식을 푸시오라고 한다면 요 두 개의 연립 1차 방정식이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에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이런 걸 갖다가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야.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야.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거냐면 마찬가지야. 똑같이 식 이렇게 있어서 1번식, 2번식이라고 했을 때 똑같아요. 1번 or 2번에 적절한 수를 곱하면 여기가 중요하다 이제. 아까는 완전히 일치해 있었어. x계수, y계수, 상수항이 완전히 일치를 했어야 됐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x랑 y의 계수는 일치하되 x와 y의 계수는 일치하지만 상수항은 다른 경우를 뜻해요. 상수항은 다른 경우를 뜻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식이 있을 거냐? 이런 거죠. 2x 빼기 y가 5다. 그쵸? 이것도 마이너스 5라고 쓸게. 이번엔 그냥 마이너스 5가 0이다. 이런 식과 여기가 뭐 4x 빼기 2y가 7이다.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을 보시면 자, 얘를 갖다가 우리 1번, 얘를 갖다가 2번이라고 잠깐 놓고 보시면 자, 위에 것과 아래 거를 우리 적절한 숫자를 곱해서 확인해 보면 자, 1번식에다가 똑같이 내가 2를 갖다가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1번식에다가 2를 곱하시면 2 곱하니까 4x 빼기 2y 빼기 10은 0이라는 식이 이제 1번식이 될 텐데 요 1번식을 보시고 요 2번식을 봤더니 x의 개수 똑같고요. y의 개수가 똑같은 게 보여요. 하지만 여기에 있는 상수가 어때요? 여기 백인데 왜 이러니? 백이야. 여기 상수항이 어때요? 얘는 마이너스 7, 얘는 마이너스 10. 서로 다르지? 아, 이러한 경우, 상수항이 다른 이러한 경우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 그래요.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되겠어요? 네. 꼭 기억해줘야 돼.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 보고 있어. 우리는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 그 특수한 경우는 크게 두 가지더라.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와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요 두 가지를 뜻하는데,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는 적절한 숫자 두 개의 연립방정식이 나왔을 때 적절한 숫자를 곱해서 확인해 봤더니 두 개의 식이 완전히 일치하는 거야. 그러니까 X계수, Y계수, 상수항이 다 일치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게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해가 없는 경우는 어떤 게 되는 거냐면 X의 계수랑 Y의 계수는 같지만, 이렇게 X의 계수, Y의 계수는 같지만 상수항이 다르셔야 돼요. 어디가 다르다고요? 상수항이 다른 거야. 아시겠지? 다른 게 다르면 안 돼. 상수항이 다르셔야 돼요. 아셨나요? 아셨어요? 자, 그래서 끝. 개념은 끝이고 참고. 쌤, X 계수랑 상수항은 일치하는데 Y 계수가 다르면 어떠죠? Y 계수가 다르면 어쩌죠? 라고 물어보신다면 얘는 얘들아 이제 해가 한 개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해가 한 개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볼게 얘들아. 아까 내가 말했던 것처럼 X, Y 계수는 일치해야 돼. 근데 상수항이 다를 때만 해가 없는 거라 했었어. 그치? 그러니까 두 개는 같고 두 개의 계수는 같고 하나가 다르다라는 게 아니라 계수 두 개는 같고 상수항이 다른 거야. 근데 여기는 계수랑 상수항이 일치한 거고 Y 계수는 다른 거니까 이 내용이랑은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전혀 다른 내용이야. 전혀 다른 내용. 그러니까 이때는 해가 무수히 많은 것도 아니고 해가 없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해가 딱 하나만 존재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죠? 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뭐 받은 프린트들을 조금 보실 건데요. 이 프린트들 내용을 좀 볼게요. 지금 연결 좀 할게. 자, 어디 보자. 됐다. 뭐 가벼운 거 72쪽에 2번 문제부터 볼게요. 72쪽에 예제 2번입니다. 1번부터 가볼까요? 빠르게 봐야 되니까 72쪽에 예제 1번부터 볼게요. 1번. 자, 이거 괜찮게 보이나? 지금 테스트 중이거든? 이게 보이나? 좀 더 가까이 가면 되나? 보이겠지? 여러분들 어차피 프린트 있잖아? 혹시 이게 잘 보이나 안 보이나는 쌤이 찍어봐야 될 것 같아서. 자, 아무튼.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천천히 바라봅시다. 자, 다음 보기에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고르세요 라고 했습니다. 미지수가 두 개여야 돼. 그리고 1차 방정식이셔야 됩니다. 자, 얘는요, 방정식이 아니에요. 는이라는 등호가 없죠. 1번은 등호가 없으니까 방정식 아니고요. 두 번째, 4x 빼기 y는 6이다. 이것도 얘는 되지? x, y 문자 두 개고요. 등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정식 맞아요. 그 다음 세 번째 거, 여기 y 제곱이라는 놈이 있어요. 얘는 2차예요. 안 돼요. 얘 x, y 문자 두 개 있고요. 등호, 는 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1차 방정식 되고요. 얘 x 문자 하나밖에 없어요. 는이라는 등호는 있지만 x 하나밖에 없으니까 미지수 두 개가 아니고요. 얘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되는데, 비읍이라는 것은 얘들아, 얘를 갖다 쌤이 전기해 주게 되면 xy 빼기 2x고 여기가 xy 빼기 2y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 xy를 양변에서 지울 수 있지. 빼기 xy 빼기 xy 해주면 사라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남는 게 2x는 마이너스 2y. 그러니까 넘겨주시면 2y 빼기 2x가 0이라는 식인 거니까 요 등호도 있고요. xy 문자가 두 개니까 1차 방정식, 미지수 개인 1차 방정식이 될 겁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예제 2번을 봅시다. 예제 2번을 보시면 다음 문장을 미지수 xy에 대한 1차 방정식으로 나타내시오 그랬어요. 자,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잠깐만요. 분필 내가 꺼내놨는데? 이상하다?
잠깐만. 자, 예제 2번을 보시면요. 자, 농구 경기에서 2점짜리 슛을 X개, 3점짜리 슛을 Y개를 넣어서 11점을 득점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2점짜리를 갖다가 우리 X개를 둔 거고 3점짜리를 갖다가 지금 몇 개를 넣은 거냐면 Y개를 넣었어요. 그래서 총 몇 점인 거야? 총 11점이 된 거지. 그치? 그러니까 2점짜리 X개니까 2X점을 획득했겠죠? 그치? 그리고 3점짜리를 Y에게 넣었으니까 3Y점을 획득했을 거야. 그래서 그 두 개를 획득한 점수를 더해보니까 얼마가 나오는 거? 11이 나오는 거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1차 방정식, 미지수가 x, y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이렇게 작성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괜찮겠죠? 네, 이렇게 해서 푸시면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여러분들 3번 볼까요? 3번? 이제 3번? 이제 3번은 말로만 좀 할 거야.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다음 방정식 중에서 x는 1, y는 3을 해로 갖는 방정식을 모두 고르래요. 그러니까 얘들아, 지금 요 놈의 값이 문제에서 해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어? 대입하면 당연히 성립할 거예요. 해니까. 그래서 x에다 1 넣고 y에다 3 넣어보세요. 성립하죠? x에다 1 넣고 y에다 3 넣으면 성립해요. 해예요. x에다 1 넣고 y에다 3 넣어보세요. 1 플러스 12 되거든, 12. 그러니까 안 되고요. 1 넣고 3 넣어보세요. 그럼 1 플러스 1이 되어서 안 돼요. 1 넣고 3 넣어보세요. 그럼 3 더하기 6이 되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1 넣고 3 넣어보세요. 1 빼기 6이 되지? 1 빼기 6, 그치? 그러니까 7이 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 4번. 괜찮겠죠? 네, 넘어가서 예제 4번이랑 5번은 우리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한 거니까 쌤이 넘어갈게요. 그래서 쭉쭉쭉쭉쭉쭉 넘어가서 예제 7번 갑시다. 이제 7번. 자, 예제 7번의 문제를 또 보시면 자, 연립방정식 저놈과 저놈의 해가 저렇게 되래요.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에 지금 해를 구하세요가 아니라 해를 알려줘 버린 거야. 그러니까 2x 빼기 ay는 6이고요. bx 플러스 2y는 1인 건데 요 놈의 지금 해가 x 값으로 마이너스 3, y 값으로 마이너스 4라고 밝혀진 거야. 그럼 지금 이게 얘들아 해니까 당연히 기본적으로 위에 거든 밑에 거든 대입을 하면 당연히 성립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대입해 보실 거야. 자, 여기 첫 번째 식, 얘를 두 번째 식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식에다가 x값 마3, y값 마4를 대입해 봅시다. 그럼 여기다 마3 대입해 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6이고 y에다가 마이너스 4를 넣을 거니까 얘랑 곱해져서 플러스 4a가 되고요. 그 값이 6입니다. 그래서 지금 넘어가시면 4a라는 값이 12가 되어서 a 값이 얼마다? 3이다 하나 구하실 수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 두 번째로도 x값, y값을 각각 넣어주시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8이라는 게 1이 될 겁니다. 대입해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3b라는 게 플러스 9가 되겠죠. 그러니까 b값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 이렇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a값 3, b값 마이너스 3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야. 괜찮겠죠? 해, 근이니까 당연히 대입하면 성립한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겠죠. 됐죠? 그리고서 이 문제에 쭉쭉 넘어가서 76쪽의 예제 2번을 봅시다. 76쪽의 예제 2번. 자, 예제 2번을 보시면 연립방정식 저놈의 해가 마찬가지로 저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ax 빼기 by라는 게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ax 플러스 4by를 했더니 그게 18이라고 되어 있고 그놈의 지금 해가 x가 1, y가 1이래요. 요 놈이 해가 된대요. 그쵸? 자, 이게 해래. 해니까 일단 대입하면 어떻게 돼? 당연히 성립하실 거야. 해니까 대입할 거야. 대입해봐. 대입을 한 식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써보시면 위의 식은요. 자, 1 넣을 거니까 1 넣어주면 a 빼기 b가 마이너스 1.
여기다가도 1 대입해 주니까 3a 플러스 4b가 18이라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자가 얘들아 a, b 두 개로 바뀌었고요. 연립하라 했으니까 우리는 연립을 이쁘게 하시면 돼. 근데 그 연립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라고 했었냐면 두 가지. 대입법과 가감법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쌤이 지금 첫 번째로 대입법을 먼저 이용해 보겠습니다. 대입법을 이용할 거야. 자, 요 식에서 쌤은 얘를 a는 이라고 바꿔서 b 빼기 1로 씁시다. 그러면 요 a라는 문자 대신에 뭘로 바꿔 쓸 수 있다? b 빼기 1이라는 문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요 자리에의 a 자리에 뭘 쓸 거냐면은 b 빼기 1이라는 걸 써주면 되고 거기에 플러스 4b가 18이 될 거예요. 그래서 3b 이렇게 하니까 7b가 될 거고 빼기 3을 해준 게 18이더라. 그래서 7b라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계산한 거야. 그러니까 7b라는 값은요 21이 돼서 b 값이 얼마다? 3일 것이다. 됐죠? 그럼 a 값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요 위아래식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넣어주시면 돼요. b 값 3이니까 쌤이 여기다 넣을게요. 여기 3 넣어주면 a 빼기 3이 요거니까 요 마3을 넘겨주시면 플러스 3이 되어서 2가 되겠죠? 그래서 a 값이 얼마다? 2다라고 이렇게 답을 이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a 더하기 b 값을 물어봤으니까 둘이 더하시면 정답 얼마? 5 해서 3번이 되실 겁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 우리 한 김에 이거 가감법도 해볼까? 그리고 뒤에 문제를 풀지 말자. 가감법을 해줄게요. 가감법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우리 미지수 없애는 게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적절한 숫자를 곱해서 우리는 문자를 없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의 식에다가 뭐 A를 지우실 건지 B를 지우실 건지 여러분들이 컨셉을 잡으시면 돼. 나는 B를 지워볼게. B를 지워볼게. 그럼 요 첫 번째 식에다가 4배를 해줄게요. 4배. 그럼 여기는 4A 빼기 4B가 되시고 마이너스 4가 될 거고요. 밑에 식은 여전히 그냥 3A 플러스 4B는 18이라는 값이 나오시겠지. 됐어? 자,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우리 연립할 거니까 둘이 더해줘야 B라는 문자가 사라지잖아. 그래서 둘이 더할 겁니다. 더해주시면 7A라는 게 B는 사라지고 더하니까 14가 되어서 A 값이 2라는 게 밝혀지겠지. 됐습니까? 자, A 값이 밝혀졌으니까 위의 식이든 밑의 식이든 아무 때나 하나 넣어주실 거야. 그러니까 난 여기 넣을게, 여기. 2 넣어주니까 6이 되고 6이 넘어가니까 12로 바뀌고요. 그래서 4B가 10이니까 B값이 3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에서 구했던 A값, B값이랑 결과가 당연히 똑같다. 괜찮겠어? 그러니까 문제에서 가감법으로 풀지 대입법으로 풀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 보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야. 뭐가 더 좋아요? 뭐가 더 나빠요? 그런 건 없어요. 가감법, 대입법 둘 다 유용하게 여러분들이 잘 쓰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예제 4번 갈게요. 예제 4번. 77쪽에 예제 4번입니다. 예제 4번. 예제 4번. 자, 연립 방정식 저놈이 나왔어요. 저놈을 만족시키는 x값과 y값이 나왔는데 x값이 y값의 2배래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연립 방정식이 2x 빼기 y는 9고요. ax 플러스 5y가 21이에요. 근데 지금 얘들아 x값이 y값의 2배라고 했으니까 봐봐. x값이 y값의 2배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괜찮겠나요? x값이 y값이 2배야. 그러니까 내가 x 대신에 뭘 쓸 수 있는 거야? x 대신에 이 y를 갖다가 사용해도 된다라는 정보를 얻은 거네. 괜찮겠나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 요 방정식을 풀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조금 난해할 수도 있어. 잘 보세요. 자, 대입 대신해서 사용할 거야. 나는 위의 식에 대입할까 밑에 식에 대입할까를 잘 봤는데 얘들아 봐봐. x랑 y 지금 우리가 얼마인지 몰라. x랑 y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요 위의 식은 x랑 y가 얼마인지만 몰라. 그치? 모르는 게 x, y밖에 없어요. 근데 요 밑에 식은요 x랑 y도 모르는데 a도 모르거든.
그러니까 얘는 밑에 식은 모르는 게 3개고 위에 식은 모르는 게 2개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조금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모르는 게 조금 적은, 모르는 것의 개수가 좀 적은 위의 식이 조금 더 편한 거 아닐까? 그치? 그래서 이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1번식에다가 대입을 하실 거예요. 됐죠? 1번식에다가 대입을 해봅시다. 그럼 x 대신에 2y를 쓸 거니까 이 1번식에서 x 대신에 2y를 쓰시면 4y가 되고 뒤에 빼기 y가 되겠지. 그쵸? 그래서 3y가 9니까 y 값이 3이라는 게 밝혀져요. 어머, y 값이 3이야. y 값이 3이야. 그러니까 y 3 넣어주면 2배에서 x 값이 얼마다? 6이라는 것도 나왔네요. 되겠습니까? 그럼 x값, y값이 구해져 버렸어.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a값도 구해야 돼요. 문제에서 a값도 구하래요. x값, y값 나왔으니까 얘를 갖다가 이제 어디 대입하시면 되겠어요? 2번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2번식에다가 대입합시다. x에다 6을 넣을 거예요. 6을 넣어주니까 저 식은 6a가 되고요. y 대신에 3을 넣을 거니까 3 넣어주면 3, 5, 15에서 15가 나올 거야. 그리고 21이네요. 그럼 15가 넘어가시면 6이에요. 6. 그러니까 결국 6a라는 게 6이 되어서요. a 값이 얼마가 된다? 1이라는 걸 얻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되시겠네요. 됐습니까? 여러분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개념을 토대로 문제를 푸는 거고 근이니까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것도 당연히 알면서 문제에서 x값이 y값의 2배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식을 작성해서 내가 편한 식, 조금 더 계산이 수월할 것 같은 식에다가 여러분들이 대입해서 푸시는 거야. 어떤 게 쉬워요? 어떤 게 어려워요? 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그게 수학 실력이 느는 과정인 거야. 알겠죠? 자, 이렇게 돼서 됐고요. 그래서 뒤로 쭉 더 넘어가시면 복잡한 여기는 안 풀 거고 이거 봅시다. 쭉 넘어가서 81쪽을 보셔서 예제 4번을 볼 겁니다. 81쪽에 예제 4번. 예제 4번. 자, 딱 2가지 문제만 더 풀고서 끝을 내보도록 합시다. 자, 연립방정식 저놈의 해가 무수히 많을 때 상수 a, b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식이 어떻게 나왔냐? 위에가 ax 플러스 4y고 그것이 b고요. 그리고 x 플러스 2y라는 게 마이너스 1인데 얘가 해가 무수히 그치? 이것이 아까 어떤 경우라고 했냐면 특수, 개특수라고 했었지? 그치? 굉장히 특수한 상태예요. 해가 무수히 많으시려면 여러분들 아까 설명했던 것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위아래에다가 적절한 숫자를 곱하셨을 때 x, y 개수 그리고 상수항까지 모두 어떻게 돼야 돼요? 일치해야 돼요. 그쵸? 적절한 숫자를 곱했을 때 x개수, y개수, 그리고 상수항까지도 다 일치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기다가 내가 적절한 숫자를 뭐를 곱해서 맞춰볼 거냐라고 했는데 여기 x개수가 a, 얘는 x개수가 1이야. 맞추기가 좀 어려워 보일 수도 있어. 근데 4y고 2y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를 1번식, 얘를 2번식이라고 한다면 쌤은 2번식에다가 곱하기 2를 해서 작성을 해보자. 곱하기 2 해주시면 4y 똑같아지거든. 그러니까 2번식에다가 2를 곱해주면 얘가 2x 플러스 4y는 마이너스 2가 되고 1번식은 여전히 똑같이 바뀌지 않으니까 ax 플러스 4y가 b가 되시겠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해가 무수히 많아라 그랬어. 그것은 개수들과 상수항이 모두 다 같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 있는 x의 개수 2랑 a가 같아서 a 값이 2가 돼야 되고요. y 개수 같은 건 나와 있고 여기 있는 상수항 마이너스 2와 b가 같은 거니까 b 값이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쓰셔도 괜찮겠죠. 되겠습니까? 됐어요? 네. 얘들아, 근데 나는 요거 말고 요렇게도 좀 풀 수 있거든. 봐봐. 쌤이 지금 y 개수를 똑같이 4로 맞췄어요. 근데 쌤은 x 개수를 똑같이 맞출 수도 있다. 어떻게 할 거냐면 봐봐. 2번식에다가 곱하기 a를 하실 거야.
2번식에다가 곱하기 a를 하실 거야. a가 얼마인데요? 나도 몰라. 곱해 볼 거야. 그래주면 얘는 ax 플러스 2ay가 마이너스 a가 될 거고요. 그리고 1번식은 여전히 바뀌는 게 없으니까 ax 플러스 4y 그게 b가 되시겠죠.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마찬가지로 계수가 상수가 다 일치해야 되는 거니까 x 계수가 똑같은 거 보이시고요. y 계수 이제 같으면 되는 거야. y 계수. 그러니까 y의 계수 여기 있는 2a라는 놈이 여기 있는 누구랑 같으면 돼? 4랑 같으면 되는 거라서 a 값이 2라는 게 밝혀졌고 여기 있는 상수 마이너스 a 여기 있는 상수 b 그러니까 마이너스 a가 b랑 같아야 되는 것도 맞겠지. 근데 우리 a 값을 구해놨으니까 b 값이 마이너스 2구나 요렇게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결과와 밑에 있는 결과는 똑같다는 거야. 괜찮겠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y의 계수를 갖다가 통일시키신 거고 여기서는 누구의 계수를 통일시키신 거야? x의 계수를 통일시키신 거지. 얘는 y의 계수를 일치하신 거고 얘는 x의 계수를 갖다가 일치하려고 하신 거야. 괜찮겠나요? 네, 요 두 가지 방법 다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네, 이거는 안 풀어도 되겠다. 해가 없는 거. 이것도 할까? 얘들아, 밑에 유제 4-2도 하나만 보고서 끝을 낼게요. 진짜로. 유제 4-2요. 유제 4-2가 무슨 내용이냐 한번 봅시다. 4-2. 자, 연립방정식 저놈의 해가 없도록 하래요. 2x 플러스 4y가 3이고 요 밑에 식은 ax 빼기 12y가 b라는 건데 얘의 해가 없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수한 경우겠지. 해가 없으셔야 돼요. 근데 해가 없는 건 아까 쌤이 뭐라고 설명했었냐면은 x랑 y의 계수는 일치하지만 상수항은 일치하면 돼, 안 돼? 상수항은 다르다. 그쵸? 상수항은 다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x랑 y의 계수를 일치 한번 시켜봅시다. 1번식, 2번식이라고 하신다면 우리 x, y 계수를 일치시킬 건데 여기 2고 얘는 a니까 좀 그래. 근데 y 계수가 일치하게끔 내가 만들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 1번식에다가 곱하기 얼마를 해줘야 계수 맞춰지냐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해야 마이너스 12가 나오시겠지? 그래서 1번식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한 놈을 갖다가 써볼게요. 씁시다. 그럼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y가 마이너스 9 이렇게 되시겠죠? 그리고 2번식은 그대로 쓰실 거니까 써보시면 얘가 ax 빼기 12y 그것이 b가 됩니다. 되셨어요? 되셨어요? 네. 이렇게 해놓고 보니 우리는 해가 없으라고 했고 그러려면 x, y 계수는 일치하지만 상수항은 달라야 되니까 여기 있는 x의 계수는 일치해야 돼요. 그쵸? 그리고 y 계수 일치하는 것 확인됐어요. 할 말 없고. 근데 상수항은 서로 어때야 돼요? 요 상수항은 서로 다르셔야 되지. 그러니까 요 b값은 절대로 9면은 돼요? 안 돼요? 미안해. 마이너스 9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답은 A값은 마이너스 6이라고 밝혀져 있는 거고 B값은 절대로 마이너스 9면 안 된다라고 인지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시지 않을까. 괜찮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요. 이 내용 얘들아 결코 쉬운 내용은 아니고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어요. 이 방정식이라는 걸 푸는 것 자체가 너네 수포자라는 말 들어봤지? 수학을 포기하는 사람들 수포자를 많이 양성하는 부분 쪽이거든.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 대한 내용들 어렵다고 던지지 마시고 이제 중2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직 여러분들 수학이라는 걸 포기하기엔 너무 이른 시간이야. 그러니까 이게 어렵더라도 쌤이 했던 말들을 천천히 곱씹으시고 이 영상 녹화가 너희 지금 웃긴 밈을 만들려고 짤을 만들려고 지금 쓰는 게 아니야. 개념 복습하는데 철저하게 활용하시라고 쌤이 찍고 있는 거고 원맨쇼를 하고 있는 거니까 꼭 참고해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래. 알겠죠? 여기까지 하고 끝냅시다. 수고했어요.